이명박 정부는 2010년 초 항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생산 규모를 200억 달러 약 22조 원로 확대해 국내 항공산업을 G7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항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시동을 건 한국형 전투기. 전투기 모르고 자기 주장 펴는 이 적지 않아. KF-X를 국내 개발로 결정한 것은 용이한 정비와 예산 절감 때문이다. 전투기는 30년 이상 업그레이드하며 사용하는데 폐기 시점까지 들어가는 소명주기 비용, 즉 LCC가 도입 비용의 3에서 4배에 달한다. 국내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전투기 국산화 개발 사업을 뛰어넘어자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이 KF-X 사업의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지난 13년간 갑론을박 끝에 사업 추진을 결정한 KF-X 사업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수많은 기자가 다양한 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 라디오에 나와 자기 항공 전문가로서 정말 아쉬운 점은 KF-X는 한국형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기술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항공 전문가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현실이다. KF-X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키더, KISTP 연구원이나 언론인, 정치인들은 비행기를 제대로 KF-X 사업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특히 비행기나 전투기와 관련해서는 기술적 측면을 특별히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글이 언론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그리고 전투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초기 설계가 아주 중요하다. 전투기는 30에서 40년 동안 양산하면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따라서 처음 전투기를 설계할 때 향후 성능 향상 가능성까지 최대한 반영한다. 통상 블라크 1, 2, 3식으로 새로운 버전을 명명한다. KF-X의 경우 2022년까지 시제기 6대를 만들고 공대공 기능 등을 추가해 2023년 블라크 I의 기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이 전투기의 성능은 통상 우리 공군 작전 용어로 규정할 때 미디엄급에 속한다로 미디엄, 하이급 전투기가 있다.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이제부터는 KF-X 사업과 관련해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KF-X는 몇 세대 전투기인가? 휴대전화도 2G, 3G, 4G 하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서는 세대 제너레이션로 전투기를 구분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과 미국의 본격적인 프로펠러 전투기에 이어 한국전쟁에 등장한 미국의 F-86과 소련의 미그-15와 같은 음속보다 약간 한국전쟁 종료 후 프랑스, 미국과 북소련은 초음속 제트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고 레이더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미라지 계열 전투기와 F-100, F-104, 미그-19 등이 등장했다. 이들을 2세대 전투기라고 한다. (1960년대) 들어 2세대 전투기들보다 더 빠르고 유상하중 페이로드, 연료와 무장을 최대한 탑재하는 정도, 유효 탑재량을 대폭 늘려 폭탄을 많이 싣고 더 강력해진 레이더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한 전투기들을 3세대 전투기라 부른다. 미라지 F-1, 미그-21, 23 3세대 전투기 출현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아 컴퓨터 게임에 사용하는 조이스틱이 전투기 조종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투기에 장착된 디지털 컴퓨터와 조종관을 선으로 연결해
전투기를 손쉽게 제어하는 방식의 FBWFLYBYWIRA 시스템을 갖춘 기체가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더 멀리 보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동형 전자주사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4세대 전투기보다 향상된 컴퓨터와 항공전자 시스템을 제5세대 전투기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 최상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걸프전에서 맹활약한 F-117 전폭기나 B-2 폭격기와 같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예술적 경지의 항공전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에이비아닉스 시스템. 2. KF-X의 ROC가 갑자기 변경됐다. KF-X의 소유자인 공군은 Lock Require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요구 운용 특성을 2002년에 처음 수립했다. 당시 공군은 미디엄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 4세대인 T-50보다 강력하고 F-16보다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한 전투기. 3. KF-X가 엔진 2개 형상으로 결정된 이유는? (2014년 7월) KF-X 형상을 C-103 엔진수 2개 형태로 결정하기 전인 2013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의 엔진수 1개를 제안했다. 한창 논쟁이 벌어졌던 단발이냐 쌍발이냐의 논란의 출발이었다. 단발이나 쌍발이나 고장률 사고율은 같은데도 공군이 조종사의 안전을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설계할 때 엔진 숫자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정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그 엔진의 추력에 맞춰 설계하는 경우다. 과거에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엔진의 종류가 많지 않아 그렇게 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필요한 총 추력, 은 최대 속도와 가속력 같은 항공기 성능 변수는 물론 유상하중까지 여러 변수를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 KF-X C-103 형상의 성능을 엔진 1대로 내려면 엔진의 최대 추력이 35,000파운드가량 되어야 한다. 이런 높은 추력을 내는 군사용 엔진을 우리가 전투기는 갈수록 추력 대중량 비총 이륙 무게와 비교해 추력이 얼마나 높은가가 높아지고 있다. 즉 더욱 강력한 엔진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등과 지상 공격용 무기체계 벙커 버스터 등의 하중 보통 한 개당 1.5톤 2. 4. 카이가 단발 엔진 KF-X1을 제안한 배경은?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C-103에 비해 저저체급인 싱글 엔진 KF-X의 형상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ADD가 제안한 C-103 형상의 전투기를 개발할 자신이 없어서 카이가 발을 빼려 했다는 치킨 논리를 편 사람도 있었다. 카이의 입장에서 보면 (5) 경제성이냐 기술성이냐의 논란은? 항공기 개발 사업은 위험 요소가 많다. 또 10년이 넘는 오랜 개발 기간과 수조에서 수십조 원 사이의 돈이 들어가는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물론 상업용 항공기는 대부분 민간 항공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고 개발한다. 통상 정부가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물론 군용기 시장과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경제성과 기술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KF-X 사업의 경우 우리 정부도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사업 계획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을 처음 하는 우리로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많은 전투기를 개발해온 미국도 F-15에 이은 저가형 F-16을 개발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를 만들었다. 또한 단발 전투기만이 수출 가능하고 쌍발 전투기는 수출을 못하게 했다. 이를 근거로 단발이냐 쌍발이냐 하는 논란이 벌어졌을 때 KF-X의 형상을 선호하며 6. 공군과 카의 승리. 일부 언론은 2014년 5월 10일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주재한 KF-X 관련 회의에서 ELEXPYRT 라이센스 수출 승인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발이냐 쌍발이냐 즉 경제성과 기술성 사이 청와대가 전문가들로부터 7. 인도네시아가 참여하게 된 배경은? (2003년과 2007년) 사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은 KF-X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결론을 냈다. 그러나 ADD, 카에 그리고 공군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이에 방사청 IPT 통합사업관리팀은 기획재정부의 개발 가능성을 계속 8. ELEXPYRT 라이센스 수출 승인이란? 제3차 FX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A를 선정하면서 KF-X에 필요한 25개 항목을 오프셋 절충 교역으로 들여오기로 했으나 이 중 4개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가 이해를 허락하지 않아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KF-X 사업 중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EL이란 유출돼서는 안 될 고유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방식을 통칭한다. 여기에는 실제 물건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 계획 등의 문서, 사람까지 포함한다. EL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항의 국외 판출은 해당 국가기관의 허가, 즉 이 특히 전 세계 방위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의 EL 획득은 매우 까다롭다. 실례로 미국의 EL 리스트에 있는 엔지니어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려 해도 EL 승인이 나지 않거나 승인이 지연돼 강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스라엘 항공기를 이번에 문제가 된 4대 핵심 기술은 특정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개 하드웨어를 KF-X 전투기에 통합하는 체계 통합 기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록히드 마틴이 약속한 21개 품목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4대) 핵심 기술 EL 승인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서도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또 한민국 국방장관이 대통령 방미 수행 시 미국 정부 당국에 직접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는 등의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필자가 보기에 규정과 절차를 우선시하는 KF-X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확보는 미국의 EL 승인에 의한 기술 점수로 가는 길이 최선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9) 4대 핵심 기술은 정확히 무엇인가? KF-X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독자적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 핵심 기술 확보는 전투기 독자 개발의 중요한 요소이다. 4대 핵심 기술의 자립화 자체가 KF-X 사업의 중요 목표이기도 하다. 우선 4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중요한 A사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자. 이 레이더는 안테나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파 각도를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에 대한 다중 동시 탐색,
추적하는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이다. 기계식 MSE 레이더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 인프라레드 서치 트랙은 용어 그대로 적적 전투기나 대공대공 미사일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해 조종사에게 표적 정보를 알려주는 전자장비이다. 전자광학 추적장치 EOTGP, 일렉트로프티컬 타기팅 파드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주야 관계없이 표적을 탐지, 추적하며 레이저를 이용해 지상 표적을 족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RFR 레디오 프리퀀시 잠모는 주파수 전자파 방해 장비이다. 적에게서 위험 전자파 신호를 수신해 고출력 전자파로 적이 전자장비를 교란시키는 장비인 것이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레이더 워닝 리시버, 디스펜서 CMDS, 카운터 미. 4개 핵심 장비를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시켜 연동해야 하는데 바로 이 체계 통합이 고난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오랜 시일이 걸린다. 이 중 AESA, IRST, EOTGP 등 3개 센서는 권투선수로 치면 상대방의 모든 동작과 공격을 감지하는 5개 감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센서가 획득한 정보는 임무 컴퓨터를 통해 조종석 앞 계기판에 붙어있는 다기능 시험기 디스플레이 화면, 계기판 위에 전방 시험기, 조종사 헬멧 시험기에 표시된다. 조종사는 이를 토대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폭탄을 투하하는 10. 이의 승인 거절에 따른 해결책은? 소위 4대 핵심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에 이의 승인을 요청한 것은 관련 체계 통합 기술을 전수받으면 개발 위험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투기 개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전력화 시기를 제대에 맞출 수 있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KF-X 블라크 A사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에 미국은 19년, 유럽은 22년 걸렸다는 얘기가 있다. A사 레이더를 전투기에 통합해 연동하는 기술이 고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A사 레이더 관련 기술이 최근 많이 공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ADD와 LIG 넥스원 등이 2006 문제는 A사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이다. 이미 미국이 이의 승인을 거부했고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A사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은 제3국의 기술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국내 개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술로 블라크 I의 양산 시점까지 레이더 체계 통합의 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정부와 KF-X 사업분 계약을 체결해 개발을 시작하면 1년 뒤에는 시스템 기능 검토회 SFR, 시스템 펑셔널 리뷰, 2년 반 뒤에는 기본 설계 검토회의 PDR, 프릴리미너리 디자인 리뷰를 한다. 따라서 늦어도 PD. A사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은 국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후속 양산 시까지 반드시 자립화해야 한다. 레이더와 관련한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과 이미 확정된 총 개발비 이외의 예비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이 예산이 약 11. 우리가 확보한 기술은 과연 몇 %?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내에서 핵심 기술이 개발 가능한가는 질의에 대해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하는데 412개 분야의 기술이 있는데 89%는 이미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10%는 절충 계획을 통해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14%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국내 기술 자립도는 과연 몇 %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술 자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14%의 근거로 2014년 실시한 KISTEP의 KFX 흔히 국내 기술 자립도를 국산화 개발 착수 및 성공 가능성의 척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KFX 사업은 연구개발 R&D 사업으로 무 0%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고 100%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1000% 이상의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12. 성공 확신의 근거는? R&D 과제를 시작할 때 외국 선진국도 10년 이상 걸렸는데 당신네가 제시한 기간 내에 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쟁점이 되고 있는 4대 핵심 기술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R&D 기술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10년 걸렸을 스마트폰을 중국이 불과 1에서 2년 내에 거의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신형은 6개월도 안 돼 시장에 나온다. 필자가 운영하는 대학 연구실도 10년 전 같으면 2에서 3년 걸렸을 태블킬러라는 단거리 자율항법 유도 무인기에 이게 가능한 데는 첫째,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3D 프린터 등의 등장, 둘째 더욱 빨라지고 값이 싸진 컴퓨터 하드웨어 출시, 셋째 과거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기술 정보, 넷째 CAD/CAM/CAE 전산 상세 설계와 CFD 전산 유체 해석 같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과거 선진국이 동일 핵심 기술 개발에 걸린 기간과 실패의 사례를 언급하며 KFX 사업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술 성장을 달성해온 R&D 종사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한국의 앞날에 초를 치는 격이다. (13) KFX 사업의 성공 조건. 위에서 설명한 EL 문제와 해결 방안 등 기술적인 사항 외에 KFX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책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사실 EL 문제는 KFX 사업 추진 결정이 난 직후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을 벌였어야 할 사안이다. EL 소관 부처인 미국 국무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우리에게는 없다. 18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 늦긴 했지만 하루빨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KFX 국책사업단을 구성, 발족해야 한다. 단군 이래 최고가 최고 남재의 무기개발 사업이라고 별명이 붙은 만큼 국책사업단은 국방부를 넘어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 추진력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업단 구성에서의 핵심은 사업단장 선발이다. 사업단장 후보는 전투기 체계는 물론 체계개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관과 원활히 소통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국회, 언론과 둘째, 사업 지연과 소요 예산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외국 사례도 그러하듯 대형 R&D 사업은 시간적으로 지연되기 마련이다. T-50의 경우 탐색 개발의 3년 1992에서 1995, 체계 개발의 8년 1997에서 2006, FA-50 경공격기 개조 개발에 4년이 더 걸. 셋째, 사업 지연에 따른 공군전력 공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KFX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이미 10년 이상 지체됐다. 공군의 전투기 보유 적정 대수 부족 등
전력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 당국은 지금부터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퇴역 예정인 전투기들의 수명 연장. 넷째, KF-X에 대한 RD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지난 11월 초 국내 4위 제약사인 한미약품이 다국적 기업 산오피에 4조 8천억 원 규모, 미국의 얀센에 1조 원 이상의 신약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2000년대 KF-X 사업도 국가적인 RD 사업이다. 우리는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KF-X는 예술경지의 기술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는 첨단 국산 전투기이다. 그만큼 어렵다. 한미약품 사례와 같이 KF-X 사업도 연구. 마지막으로 KF-X 사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KF-X 사업은 통일 한국의 전방위 자주 국방의 핵심 전력으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나 단순한 경제성,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전문가의 탐색 개발 결과 탄생한 KF-X의 기본 형상인 C-103은 본 개발 과정에서 C-104, 506 형상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시제기 출고 후 시험 평가 및 개량 사업을 통해 블라크 I가 완성되고 이어 블라크 2를 거쳐 F-35 성능을 능가하는 블라크. 미국 정부가 이에 승인을 거부했다고 사업 포기론까지 등장하는 것은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전면 재검토 운운하는 것도 지난 13년 동안 KF-X를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을 무용지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는 예산과 기간만. KF-X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산업 분야가 되도록 모든 전문 인력이 합심해야 한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자국자국 기술로 중형 여객기를 세계에 선보였다. 전투기 개발 능력을 토대로 민항기까지 손을 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람에